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탁입니다. 오늘은 불가리입니다. 불가리. 네, 불가리. 타임포럼 리뷰에 불가리가 출연하는 게 처음 아닌가요? 유튜브는 처음이에요. 처음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다 영광이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대요, 불가리. 오늘 리뷰와 언박싱할 모델은 불가리 옥토 피니시모 S입니다. S 스페셜 슈퍼 스테인리스 스틸. 스댕. 그럼 이제 언박싱 들어갈 텐데 요즘에 계속 박스 없는 제품들만 리뷰하다 보니까 언박싱을 하게 돼서 기뻐요. 불가리 박스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검정색 박스 이후에 베이지색 박스는 처음이에요. 박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샴페인 골드의 세틴 박스. 골드 로고가 들어가 있고 골드 로고가 들어가 있는 불가리다운 이탈리안 감성의. 그러면 박스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옥토 피니시모 S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세한 설명서는 따로 들어가 있겠죠. 9월 1일 구매하는 제품부터 일반 모델은 2년에서 3년으로 보증기간이 늘어나고 옥토 피니시모 그리고 일부의 하이 컴플리케이션 모델들은 2년에서 5년으로 보증기간이 늘어납니다. 불가리가 주도하고 있는 워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요즘에 불가리 워치 하면 떠오르는 거는 울트라 스인입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레코드를 가지고 있죠. 2014년에 5mm 두께의 뚜르비용을 내놨어요. 무브먼트 두께가 아닌 시계 완성품의 케이스 두께죠. 두께가 5mm밖에 안 되는 굉장합니다. 거고 수동 뚜르비용이었습니다. 2016년에 두께 6.85mm의 옥토 피니시모 미니 리피터 수동 5mm 두께에서 1mm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미니트 리피터가 들어가 있고 바로 그 다음 연도 바젤월드에서 발표를 한 거죠. 1.85m 1.85mm. 1.85m 바로 다음에 2017년에 두께 5.15mm의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두께 3.95mm의 옥토 피니시모 뚜르비용 오토매틱 수동이 5mm였는데 자동이 더 얇아요. 세계에서 가장 얇은 뚜르비용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시계가 바로 지금 그 시계인 네. 거죠. 2019년에 두께 6.9mm의 옥토 피니시모 크로노그래프 GMT 오토매틱 자동 크로노그래프 GMT임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6.9mm. 며칠 뒤에 이제 발표될 모델이 있는데 옥토 피니시모 뚜르비용 크로노그래프 두께 7.4mm. 아까 6.9mm에서 조금 더 늘어난 네, 근데 이건 뚜르비용이에요, 심지어. 뚜르비용 크로노그래프. 네, 자동 크로노그래프인데 뚜르비용인 거여서 엄청나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공개가 됐을 거예요. 불가리가 울트라스인 트렌드를 이렇게 쭉 이끌어왔는데 울트라씬 하면 이제 불가리가 딱 떠오를 정도로 10년 가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모델은 저 옥토 피니시모 라인에서도 이제 최신 제품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성격이 조금 달라졌어요. S가 아마 스포츠의 S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스포츠 워치라고 분류하기에는 스포츠 성능이 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S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을까. 생활의 S. 이 모델에 대한 성격을 그 CEO인 크리스토 바방께서 설명을 해준 바방씨인가요? 바방형께서 네. 바방께서 설명해준 내용이 이제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네.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AWD다. AWD는 도로를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All Wheel Drive죠. 네, 그렇기 때문에 AWD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떤 차림과 어떤 환경에도 잘 견딜 만한 훌륭한 시계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이 옥토 피니시모 S가 아닐까 합니다. 동일한 무브를 탑재했던 옥토 피니시모가 이전까지는 티타늄 케이스로만 나왔는데 이번에 옥토 피니시모 S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을 하게 됐어요. 케이스 지름은 옥토 피니시모 S가 40mm이고 두께가 6.4mm가 되었는데 티타늄 버전의 옥토 피니시모는 그거보다 1.25mm가 더 얇은 5.15mm였단 말이에요. 5.15mm면 웬만한 무브먼트 두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진 대신 방수가 30m에서 100m로 향상됐어요. 크라운 역시 일반 크라운에서 스크류다운 크라운으로 바뀌면서 두께를 조금 증가시켰는데 그만큼
활동성이 생겨납니다. 이 케이스 디자인의 기원은 이제 일단 불가리의 설명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고대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해요. 옥토 피니시모의 케이스는 무려 110개의 면을 지니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건축물의 느낌을 살려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지 않았는가라는 것이고,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베젤과 케이스와 러그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시계가 그냥 굉장히 반짝거려요. 반짝거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스몰 세컨드가 오프 센터여서 7시 방향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바늘도 시계를 얇게 만들기 위해서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높이를 가지지 않게 가는 게 울트라씬의 정석 같은 건데, 그러다 보면 또 너무 입체감이 없다 보니까 다이얼이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바늘을 이렇게 살짝 꺾어놨죠.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해서 울트라씬의 약점인 다이얼의 심심함을 잘 극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께 6.4mm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바로 칼리버 BVL138이라고 하는 울트라씬 마이크로 로터 자동 무브먼트인데요. 마이크로 로터의 소재가 플래티늄이죠. 네, 무려 플래티넘이에요. 밑에 PT950이라고 뿌띠하게 적혀 있네요. 요즘에 보면은 잘 안 쓰잖아요, 골드를. 그쵸. 너무 좋아요. 브릿지가 분할된 부분의 구역을 보면은 딱 기능에 맞춰서 분할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네. 밸런스는 밸런스 콕이 아니고 밸런스 브릿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피니싱도 굉장히 케이스처럼 잘 해놨어요. 근데 조금 재미있는 게 주얼이 사용된 개수가 되게 많아요. 그냥 눈에 봐도 주얼이 꽤 많아 보입니다. 36개의 주얼이 사용되어 있는데, 데이트 기능이 없는 타임 온리의 자동 무브먼트 치고는 많은 개수가 사용된 편이거든요. 얇고 당연히 무브먼트도 얇은데 부품과 메인 플레이트 브릿지 간의 공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배럴 부분에 보면은 축이 아닌데 사용된 루비들이 좀 있거든요. 배럴과 브릿지가 닿지 않도록 해주는 어떻게 보면 보호장치인 거죠. 그러면서 울트라씬에 대한 좀 연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얇은 시계에서 파워리저브가 길기는 쉽지는 않은데 60시간이라는 그래도 합리적인 파워리저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계를 한번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류다운 시계예요. 크라운이 작은데 크라운에 마감이 되어 있어서 사실 크라운을 조작하기에는 굉장히 편해요. 세라믹도 들어있어요. 세라믹은 이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와인딩하는 느낌은 경쾌합니다. 크라운을 1단으로 뽑으면 시간이 맞춰집니다. 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크라운은 0 포지션 아니면 1 포지션, 두 가지 포지션만 존재합니다. 시계를 10시 10분으로 맞춰놓고 누른 다음에 스크류 업을 하면 잠겨요. 한번 착용을 그러면은 네, 이미 해보도록. 하고 있군요. 네. 짜란. 제가 검정 시계를 착용을 해버렸지 뭐야. 블루 다이얼의 차이를 한번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검정색 다이얼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검정색인 것 같고, 네. 블루 다이얼은 굉장히 깊은 바다의 딥블루. 딥블루인데 막 무서운 무서운 딥블루는 딥블루가 아니고, 아니에요. 네, 좀 착한 딥블루? 네, 선해요. 선한 바다. 빠져도 죽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의 딥블루. 목까지만 딱 차는. 검정은 좀 드레시하고 파랑색은 약간 캐주얼한. 버클 부분은 양쪽에서 당겨서 착용을 하는 버터플라이 형식이고요. 딱 눌러서 착용을 하면 손목 위에 경쾌하게 얹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마감을 즐기시면 됩니다. 버클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게 버터플라이만큼을 파놨어요. 오, 요 버터플라이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되게 별거거든요. 되게 별거죠. 착용감까지 고려한 굉장히 훌륭하게 설계되어 있는 브레이슬릿이었습니다. 얇은 시계에서 버클이 두꺼워져 버리면 시계가 얇아지는 데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낸 것 같아요. 철저하게 얇게 만들기 위한 연구를 했다. 그렇죠. 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제가 시계를 하나를 더 가지고 왔는데 이 왼쪽에 있는 시계가 바로 옥토 피니시모 S이고 오른쪽에 있는 샌드블라스트 형태의 티타늄 시계가 바로 옥토 피니시모입니다. 옥토 피니시모는 모노톤으로 계속 보여져 왔던 건데 이번에 옥토 피니시모 S가 나오면서 그 모노톤 기조를 깬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간 게 또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옆에 놓고 보면은 두께가 좀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의 손목 위에 있을 땐 아마 못 알아볼 확률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몇 그램 예상하십니까? 135g 예상합니다. 122g 정도 나왔습니다. 러그 투 러그는 49mm. 러그 사이즈는 좀 의미가 없죠. 이거는 이제 줄질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의 시계라서 거의 30mm 정도의 러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 스트랩으로 본인이 원하면 바꿀 수도 있고 뭐 가죽 버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시계의 전반적인 느낌을 살리려면 계속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착용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옥토 피니시모의 매력이라고 하면 그 건축학적인 미학을 담아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개의 면이 머금는 빛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결정적으로 매우 얇은 두께인 것 같습니다. 얇은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시계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울리는 그런 전천후의 시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기존 옥토 피니시모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함이 추가된 만큼 두께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어느 쪽에 본인이 더 초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케이스 소재가 스테인리스 스틸이 되면서 티타늄을 사용한 옥토 피니시모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갔어요. 1,480만 원으로. 그 점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가리 옥토 피니시모 S에 대한 언박싱과 리뷰를 저희는 이렇게까지 진행해봤고 다음 시간에 다른 시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